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국을 꼭 집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박노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기를 제공하지 마라 이런 내용 같긴 한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상당히 이제 의도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 푸틴 대통령의 이제 말 맥락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가정적인 거죠. 결정은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제 결정됐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의 입력이고, 그렇게 그 무기가 지원이 된다면 그 한러 관계 파탄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쓰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또 한러 관계는 지금은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해가 많이 있었다면 이건 대사관이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풀면 되는데,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이제 군사적인 그런 지원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카나다는 이미 안 했던 거니까 그 뭐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그 방산 탱크 지원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로 폴란드를 경유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의혹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좋겠고, 또 그런 민감한 지금 상황에서라면 그런 제3국으로 이전을 좀 어떻게 제한을 한다든가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 식으로 좀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네. 즉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방산 무기를 꽤 많이 수출을 했다,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그 무기가 혹시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를 우려한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까? 네, 그 가능성 외에는 뭐 다른 경우는 없는 거고요. 또 그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제3국으로 보낸 거고, 네. 그것이 그 다음 이제 사용되는 건 또 3국의 이제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그 러시아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번에 뭐 우리의 그 공식적인 입장을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고, 네. 앞으로 그 또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전달된 사항도 뭐 함축적으로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폴란드에 전달되는 무기가 가급적이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즉 앞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레버리지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 무기 구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네. 좀 비슷한 맥락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장군멍군인데요. 네. 그렇게 양국 관계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하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그런 의혹이 제기는 됐죠. 근데 이제 다들 양측이 이제 부인하는 거 보면 러시아가 북한 간에 이제 그 무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로의 의혹들을 이 계기에 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네, 네. 진짜 쓰는 겁니까? 네, 그 부분도요. 어제 그 발다이 클럽에서 또 그런 질문이 제기됐어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러시아가 이렇게 핵무기를 뭐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리 쓰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단지 영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핵무기 얘기를 하길래 네. 암시를 하면서 힌트를 주면서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이제 모성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핵 독트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걸 선제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쓰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핵 강국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얘기는 한 거고, 단지 이제 핵 독트린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존립에 위태로울 정도의 이제 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무기를 쓴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그러면 존립의 위협이 된다는 걸로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지금 크렘린 또는 이제 러시아 정부 또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손상이 오는 거를 의미하는 거냐 할 경우는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서방이나 미국은 그게 이제 재앙적 결과를 나온다고 미리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아마 이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생각을 해볼 수나 있는 결국은 사용할 수도 없고 네. 또 사용해서 그걸 싸울 수도 없는 무기로 지금 계속 이제 간주되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서방에 대해서 약간 그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는 거죠. 결국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네. 하는 등등의 이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대화하자,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정말 대화로서 무엇인가의 모멘텀을 끌어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전쟁은 계속하는데 참가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 전쟁도 이제 어떤 단계에 되면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거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떻건 푸틴이나 러시아 쪽은 지금 약간 전세가 불리한 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 입장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전 우크라이나에도 네. 계셨고 네, 러시아에도 계셨는데 네. 보통 이제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외교 수사는 좀 더 다르긴 하겠지만 네.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반응입니까? 많이 자기의 속내를 숨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복선은 좀 까는데요. 복선은 좀 까는데 제가 만나본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비교적 합리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는데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가지고 그 얘기가 될 때가 제일 이제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장 또는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날 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화에 물꼬를 좀 터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번에 내놓은 게 그렇습니다. 북한은 상존 위협, 중국은 최대 위협, 네. 러시아는 중대 위협. 네. 아예 세 나라를 꼭 집어서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네. 과연 이야기는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지금 나토도 이제 아시아권까지 이렇게 다 묶는 작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지금 사실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다른 우선순위 면에서는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 러시아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통합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가 어떤 의미냐에 대한 이제 미 국방부 쪽 설명에 따르면 핵무기라든가 네. 사이버 그 전선 사이버 분야에서의 그 억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주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버 분야는 뭐 우리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좀 취약한 부분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그것을 잘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뭐 핵 분야를 과연 통합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과연 얼마나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핵 얘기를 하지만 네. 얼마 전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갑자기 네. 시진핑도 모르고 푸틴도 모르는 핵이 있다 네. 이런 돌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건 오히려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더 이제 새로운 핵무기라든가 이걸 또 군비 경쟁을 한마디로 격화시키는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미국 주도의 질서에 그냥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할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군비 경쟁을 오히려 격화시키기 때문에 네.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상 그렇게 좀 발언을 마구 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설사 그런 무기가 뭐 어떤 무기인지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무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미일
여기에 북중러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체제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또 네. 안보 분야에선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가야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익 중심으로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동맹, 뭐 한미일 협력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를 또 그렇다고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네. 중국과 러시아하고 지금 이미 소통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 간의 이제 이익의 그 공통 분모를 잘 찾아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자꾸 그런 주장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고립되어 있는 북한한테 어떤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듯한 뭐 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지 그런 형국도 뭐 일부 그런 저 현상은 있습니다. 뭐 중러 간에 뭐 긴밀히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좀 더 그 내용을 더 보면은 뭐 중러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밀착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영토 문제 등등도 있고 서로 주도권 싸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중러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뭐 이념적으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서 서로 단합되어 있는 그런 형국의 지금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다변화된 자세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그런 중로도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변화를 해가야 하는 게 우리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러시아에서 무슨 새로 징집해가지고 네. 많은 젊은이들과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좀 전쟁 분위기를 바꿔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뭐 그 예상했던 대로 그런 징집된 병사들이 훈련이나 보급품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네. 많이 그 저 전사를 해서 이미 벌써 고국으로 러시아로 이제 돌려보내지고 있다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는 뭐 큰 뚜렷한 진전이 없고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그런 전황도 나오고요. 네. 헤르손은 이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서로가 이제 공방전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에 의한 효과는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뭐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군 전력을 향상시킬 그런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넓은 지금 전선을 어쨌든지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메꾸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퇴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끌고 갈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이 불리해지면 네. 빨리 내가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명분을 만들 만한 계기가 올해 안에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서방 내에서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이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11월 7일 그 미국의 그 중간 선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제 더 겨울을 나면서 어려워질 경우에 유럽 내에 그런 친러시아 그게 인사들이 좀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상하원을 다 접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백지수표 형식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무한정 도와주지 말고 좀 협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살짝 나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행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하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이태리나 헝가리나 이런 쪽에서 과연 EU 내에 그 협상을 위한 제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거기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내놨다가 사임될 정도로 상당히 그 내부에서는 지금은 협상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자꾸 이제 핵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걸 자꾸 내면서 이거 시간 끌면은 너희들한테도 안 좋다, 서방에도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야기 박노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